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2과목인 산업안전 일반 2016년 34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자극과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통필수 2과목인 산업안전 일반에서도 공통필수 1과목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에 실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가 기출된 조항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 정의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659조와 660조에 나머지 보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35번 토의식 교육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 내용과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교육생이 토의될 주제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진행자는 토의될 구체적인 문제나 이유에 대하여 말로 설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당연히 틀린 설명이겠죠. 토의를 하려면 말로 해야겠죠.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3번 진행자는 교육생들이 토의 결과에 대하여 명료화 내지 요약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번 진행자는 진행에 충실하고 강의나 설명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 5번 진행자는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생을 배려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36번 안전보건관리 이론 중 재해 발생 메커니즘, 모델,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괄호의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상의 결함, 다음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 그리고 여기서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은 기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직접 원인입니다. 불안전한 상태에서 니은은 기인물입니다. 기인물이 있고 가해물이 있고 사고 현상이 있는 것이요.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37번 OJT에 비하여 OPJT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OJT와 OPJT는 산업안전 일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1번 많은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훈련하기에 적합하다.
OJT 장점이 맞죠? 나머지 2, 3, 4, 5번은 OJT 장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직장 및 직무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 훈련에 적합하다. 3번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4번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다. 5번 실무 지식의 함량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OJT와 OFJT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OJT는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일상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 훈련하는 방법이고요. OFJT는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집단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문제에 출제되지 않은 특징들에 대해서도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보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먼저 살펴보면 3번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과정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과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있고요. 나머지 1, 2, 4, 5번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의 보수과정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과정과 보수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상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 기관 및 자율안전검사 기관에 대해서도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9번 안전보건교육 중 기능교육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안전교육의 3단계는 지식교육과 기능교육, 태도교육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제에서 기능교육 특징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광범위한 지식의 전달은 기능교육이 아니라 1단계 지식교육의 특징이고요. 기능교육의 특징은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작업능력 및 기술능력 부여, 3번 교육기관의 장기화, 4번 작업 동작의 표준화, 5번 대규모 인원에 대한 교육 혼란. 해당 내용은 기능교육의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전교육의 3단계는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론편에 실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0번 결함수 분석 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TA도 산업안전일반에서 많이 나오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번 기계 설비 또는 인간 기계 시스템의 고장이나 재해의 발생 요인을 FT 도표에 의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결함수 분석 FTA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해석하고자 하는 재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재해 발생 이전에 예측 기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예방적 가치가 높은 기법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재해 현상과 재해 원인의 상호 관련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안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각 요소의 고장 유형과 그 고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역적이면서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틀렸죠. 연역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연역적이면서 정량적인 방법입니다. FTA뿐만 아니고 PHA, FHA, FMEA, ETA, CA 등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8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빈출되는 개념입니다. 그전 강의 14년, 15년 기출 문제도 있었죠.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각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역적인 것인지 기납적인 것인지 정성적인 것인지 정량적인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41번
하인리의 재해 발생 5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하는 것은 하인리의 재해 발생 5단계는 산업안전 위반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맞죠? 2단계 개인적 결함 맞고요. 3단계 조직의 결함 아닙니다.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직접 원인이라고도 하고요.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재해입니다.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방법으로는 하인리뿐만 아니고 버드, 아담스, 웨버, 자백, 타키스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간혹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2번. 다음이 설명하는 기법은 기계설비 또는 장치 일부가 고장났을 때 기능의 저하가 되더라도 전체로서는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는 기법. 해당 내용은 fail soft가 되겠습니다. fail soft 외에도 fail safe, foolproof, fail soft, fail passive, fail active, fail operational, backup, redundancy 등 안전설계 기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43번.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5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1번.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사람과 기계설비 양면의 재해 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2차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한다. 맞는 설명이죠. 4번.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3인 이상이 한다. 일단 주관적인 입장이 틀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조사는 3인 이상이 아니라 2인 이상입니다. 5번.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 조치 후 2차 재해 방지에 주력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600명이 근무하는 A기업에서 2015년에 9건의 재해 발생으로 휴업일수는 150일을 기록하였다. A기업의 재해 통계로 옳은 것은 단 A기업의 작업시간 하루에 8시간, 잔업시간 하루에 2시간, 월 25일 근무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도수율과 강도율 계산은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시면 좋겠고요.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여기서 재해 발생 건수는 9건으로 주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총 근로시간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잔업까지 더하면 하루에 10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에 25일이라고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해주고요. 600명이 근무하니까 또 곱해주면 총 근로시간 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만을 곱하면 정답 도수율은 5가 되고요.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인데요. 총 근로시간 수는 조금 전에 구했죠. 근로손실일수는 150일이 휴업일수지만 365일 중에 300일을 근무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5일을 근무하니까 25일 곱하기 12개월 하면 300일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까 도수율은 100만이었지만 강도율은 1000을 곱하면 0.07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하인리의 재해 손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은 1대 4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직접비는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간접비는 재산 손실 및 생산 중단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간접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때는 직접비 2배를 간접비로 산정한다. 틀렸죠. 1번에서 1대 4라고 했죠. 직접비 4배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모르셨다고 해도 1번이나 4번 둘 중에 찍었어야 됩니다. 5번. 총 재해 손실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재해 손실비 평가 방법은 이론편에 수록된 대로 하인리 방식, 시몬즈 방식, 버드 방식, 콤패스 방식, 노구치 방식으로 크게 구분되고요.
각 평가 방법별로 설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46번. 안전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 내용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물리력을 통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의 것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중점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 틀렸죠. 안전점검표는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해야 중요한 것부터 점검을 하겠죠.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재해 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맞고요. 4번 일정 양식을 정하여 점검 대상을 정할 것 맞고요. 5번 점검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일 것 맞는 설명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